안녕하세요. 영어맘입니다. 유튜브 채널을 보면 영어 연속 듣기 컨텐츠 정말 많잖아요. 낮이든 밤이든 틀어만 놓아도 영어가 는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 근거가 있는 말인지 그게 아니라면 이런 컨텐츠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른 구체적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이 무릎에 답하기 위해 오늘 영상에서는 먼저 언어가 두뇌에 어떤 식으로 저장되어 있고 또 어떤 방식으로 저장된 기억이 활성화돼 우리가 좀 더 쉽게 기억에서 꺼내 사용할 수 있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이런 기본적인 걸 좀 알게 되시면 영어뿐 아니라 그 무엇을 배우시든지 무턱대고 힘들게 배우시는 대신 좀 더 스마트하게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찾아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연속 듣기 컨텐츠를 200%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팁도 알려드릴 테니 필요한 정보 많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자, 여기 보이는 이 동그라미들은 우리 머릿속에 저장된 기억들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리고 이 기억들은 지금 보는 것처럼 독립적으로 따로 떨어져 저장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무 기억들끼리 이렇게 무작위로 연결된 건 아니고 서로 연관성이 있는 것들끼리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 기억이 어떤 영어 단어에 관한 거라면 이 단어는 서로 비슷한 소리, 특히 음절이 비슷한 다른 단어들, 그리고 의미적으로 연관성 있는 다른 단어들과 연결되어 있어요. 또 이 영어 단어는 다른 단어들뿐 아니라 이 특정 단어와 연관성이 있는 장소, 배경, 사람들 혹은 이 단어와 관련된 경험과 감정 등 이 단어와 맥락을 같이 하는 지식이나 경험과도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단어를 듣거나 말하면서 기억에서 꺼내게 되면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지만 그와 연결된 다른 모든 지식과 경험에 대한 기억들도 두뇌에서 활성화돼요. 그리고 이렇게 활성화가 된 기억은 꺼내기도 쉽고 활성화가 자주 된 기억은 잊혀지지도 않게 돼요. 연관성 있는 기억들이 이렇게 서로 연결돼 있다는 사실은 새로운 걸 배우는데도 큰 영향을 미쳐요. 예를 들어 내가 새로운 영어 표현을 배웠는데 그 표현이 이미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과 연관성이 있다면, 다시 말해 그 영어 표현이 나에게 의미 있는 것이라면 이 표현과 관련된 어떤 지식이 기억날 때마다 이 영어 표현도 함께 활성되는 일이 생기고 활성화가 자주 되는 만큼 기억에 안정적으로 저장되고 꺼내 쓰기도 쉬울 거예요. 반면에 이 새로운 영어 표현이 이미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과 연관성이 딱히 없다면 그만큼 두뇌에서 활성화되는 횟수가 적어지고 따라서 쉽게 기억하기도, 기억에서 꺼내 쓰기도 쉽지 않겠죠. 그리고 활성화되지 않은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사라집니다. 이렇게 새로운 걸 배울 때 그 지식이 나에게 의미가 있는지 아닌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이름 외우기 테스트를 통해서도 보여드릴 수 있어요. 자, 여기 어린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캐릭터들이 있어요. 혹시 이름 알고 계시나요? 이 파란색 특공대 이름은 볼트, 이 아래 헬리콥터 이름은 헨리, 소방차 로이, 빨간 특공대 세미, 분홍 특공대 루시, 경찰차 폴리, 앰뷸런스 엠버, 그리고 노란 특공대 맥스. 자, 이 캐릭터들의 이름을 한 번씩 훑어봤는데요. 혹시 기억나는 이름 있으실까요? 아마 대부분 이 아래쪽 캐릭터 이름을 훨씬 더 잘 기억하실 거예요. 왜냐면 내가 이때까지 경험으로 알고 있는 파란색, 빨간색, 분홍색, 노란색과 볼트, 세미, 루시, 맥스라는 이름은 정말 아무런 연관이 없거든요. 색깔과 이름 간에 아무런 맥락이 존재하지 않아서 기억하기 쉽지 않아요. 반면에 아래쪽 캐릭터들의 이름인 헨리, 폴리, 엠버는 대부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헬리콥터, 경찰, 즉 폴리스, 빨간불이 번쩍거리는 앰뷸런스와 그 맥락을 같이 하기 때문에 내가 이미 아는 지식에 살짝 얹어가는 느낌으로 이름 외우기가 훨씬 수월한 거죠. 그럼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영어 연속 듣기가 과연 새로운 영어 표현을 배우는데 효과적인 영어 학습 방법이냐? 이 물음에는 일단
no라고 하겠습니다. 왜냐면 영어 연속 듣기 컨텐츠는 맥락을 제공해주지 않거든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 미니 특공대 이름 외우기 같은 학습법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 단어장 외우기 했던 거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소리나는 단어장 같다고 할까요? 이렇게 배운 내용은 나에게 의미 있는 맥락이 없어서 잘 기억하기도 힘들고 바짝 외웠다가도 금방 잊어먹기 십상이죠. 사실 영어 연속 듣기 컨텐츠는 새로운 표현을 배우기 위해 듣는 것보다 이미 알고 있는 표현들을 들으면서 기억에서 활성화시키는 용도로 사용하시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물론 연속 듣기 내용이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오랫동안 정말 알고 싶었던 표현을 발견했을 때요. 그때 일어나는 감정이 우리의 배움을 도와주거든요. 감정이 기억, 더 나아가서는 학습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건 이미 많은 연구들을 통해 밝혀진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궁금했던 표현이 많이 들어있는 컨텐츠라고 해도 그냥 틀어놓고 듣는 건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럼 연속 듣기 컨텐츠 어떻게 활용하면 되냐고요? 일단 궁금한 표현을 7개 골라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7개요. 왜냐고요? 심리학에서 숫자 7은 매직 넘버라고 부르거든요. 우리가 배운 내용이 장기 기억,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기억되려면 보통 작업 기억을 거치는데요. 평균적으로 사람들이 이 작업 기억에 잡아둘 수 있는 아이템 수는 7개거든요. 그 수가 넘어가면 오히려 기억에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예전 집 전화번호와 011 쓰던 시절 핸드폰 번호가 모두 7자리였다는 건 그냥 우연이 아니랍니다. 그 다음, 이렇게 골라낸 7개의 표현에 맥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 커피를 타거나 커피를 내리다 라는 표현을 외우고 싶으시다면 그 행동을 하실 때마다 I'm making coffee 라고 직접 소리내어 말씀해 보시는 거예요. 그때의 기분, 커피 향, 커피를 내리는 동작, 이 모든 게 make coffee라는 언어의 맥락이 되고 좀 더 확실하게 우리 기억에 저장이 됩니다. 이렇게 저장된 표현은 커피 향을 맡거나 커피를 마실 때마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우리 기억에서 활성화되고 알맞은 맥락 안에서 그 표현이 자동적으로 잘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궁금한 표현 7개를 하루 일과 중에서 사용해 보시는 거예요. 일상 중에 쓰임이 드문 표현은 상상으로 정황을 만들고 마치 연기를 하듯이 말해 보시는 것도 같은 효과를 냅니다. 7개의 표현에 맥락이 만들어지고 기억에 안정적으로 저장이 되고 나면 또 다른 7개의 표현을 맥락과 함께 익히시는 거예요. 이렇게 나에게 의미와 맥락이 생기고 난 후 듣는 표현은 마치 흑백으로만 보던 걸 총천형 컬러로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 표현들은 이제 정말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니까요. 오늘 말씀드린 팁 꼭 실천해 보시고 여러분의 영어에 큰 발전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